왜 이래? 빨리 해봐. 오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오빠가 뽑아준 질문을 내가 요약을 해봤거든. 첫 번째 질문은 DY 양님의 질문인데, 이분은 소득 수준은 대기업 수준이지만 빚이 있는 상태이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좀 급해. 근데 실제 투자는 안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했다가 안 했다가를 반복 중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으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어봤어. 이분의 가장 큰 그 문제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뭐 원동력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공부를 하면서 투자는 병행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축이랑 투자 공부 다 병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 어차피 투자는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적용을 하고 돈은 돈대로 또 모으고 그러니까 일부러 투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투자는 안 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준비를 해갖고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투자를 못하지. 왜냐면 투자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완전체가 될 수가 없거든. 계속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적용을 해보니까 몰빵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씩 적용을 해 나가면서 투자랑 공부랑 돈 모으는 걸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원동력이 생기고 꾸준히 할 수가 있게 되지. 내 돈이 박혀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내 돈이 박혀 있어야지 공부를 꾸준히 할 수가 있다. 일단 돈을 넣어야 된다. 뭐 그렇다고 막 무슨 계좌주 막 이상한 거 차트 보고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투자를 시작을 해야 꾸준히 굴러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공이사님. 이분은 주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 왜냐면 소액 개인 투자자가 내부자 정보나 고급 정보 없이 사업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로만 투자를 하면 승률이 괜찮은 주식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뭐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가능하다. 이건 딴 얘기가 필요 없어. 무조건 가능하다. 내부자 정보, 고급 정보 이거는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내 귀에 들린 거는 거의 쓰레기 정보라고 보면 되고 요즘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고 있는 정보를 걸러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충분하고 나 또한 공개된 정보만으로 투자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뛰어난 투자자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을 맺고 있는 뛰어난 투자자들은 이 고급 정보 가지고 뭐 투자를 결정하고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 무조건 가능하다. 그 다음 질문은 알파고님. 이분 질문이 좀 많아. 첫 번째 질문. 산업 리포트 및 기업 리포트를 읽을 때 둘 중 선행되는 주안점은 어디에 두시는지요? 이런 거는 주안점이란 게 없어. 투자는 통합적 사고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같이 사고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업을 먼저 보고 산업에서 무슨 영감을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기업 리포트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이해는 같이 되는 거라서 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통합적으로 둘 다 해 나가야지.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리포트를 읽을 때 따로 요점 정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엑셀이나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리포트 요약을 따로 하지는 않고 어차피 리포트 읽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랑 아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아는 부분은 넘기고 모르는 부분 중에 내가 나중에 팔로우업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놓는 편이지. 그러면서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 잊어먹을 것 같은 부분은 따로 써놓고 근데 엑셀을 활용을 하는데 난 엑셀을 활용을 할 때 정말 무식하게 그냥 거기다 다 쓰거든. 무슨 멋들어진 표, 피벗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다 쳐놓고 분기 실적 나오고 뭐 내가 IR 통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거기 업데이트를 해놓고 날짜 써놓고 메모장 그냥 막 써놓는 거지. 그럼 기업들을 산업별 혹은 관심도에 따라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읽는 레포트 양이 궁금합니다. 관심도에 따라서 관리를 당연히 하지. 관심도에 따라서 뭐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교류가 있는 투자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은 또 뭐 관심 종목으로 해놓고 뭐 관찰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이 섹터가 지금 너무 헐값이다. 그럼 그 섹터에 괜찮은 종목들 다 놓고 추적해 보기도 하고 투자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하루에 읽는 레포트 양 이거는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최대한 읽는 편이고 주로 읽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엎드려 갖고 뭐 대충 좀 보잖아 뭐 저런 뭐 연예 기사 이런 거 보는 시간에 나는 레포트 보는 편이지.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었던 계기와 방향.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정말 간단한데 내가 은퇴 시까지의 현금 흐름을 한번 구해보고 그 돈으로 내 노후 때 일을 안 해도 되는지를 한번 구해봤었어 엑셀로. 그러니까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더라고. 연금이 따로 없고 연금이 있어도 그게 뭐 국민연금 그거 뭐 얼마 난 나온다고 생각 안 하거든. 국민연금은 어차피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뭐 젊은 시절엔 못 얻더라도 최소한 노인이 돼갖고 내가 막 폐지주로 다니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갖고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좀 절박함이 생겨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기 시작했지. 자, 네 번째 질문. 비원어님. 25 대학생 남자인데 오빠가 25살 대학생이라면 재테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내가 뭐 20살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질문은 거의 답을 아주 자세히 해드리는 편인데 25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직장을 잘 가야 된다. 이 사람이 물론 20대부터 투자로 정말 일가견이 있어서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뽑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유입되는 현금이 작아도 엄청나게 뻥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본 적이 있고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남겼겠지. 그런 분은 이미 막 본인이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25살에 그런 능력을 이미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직장을 잘 가는 게 최우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넉넉하게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서 시간이 조금 남는 데면 그 돈으로 투자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확정을 지어 놔야겠지.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투자 철학은 지금 좀 확실하게 채워놔야 된다. 그래서 투자 대가들의 책은 좀 미리미리 읽어놓고 정말 소액이라도 뭐 다만 10만 원이라도 직접 경험을 하면 더 좋고 근데 최우선순위는 직장을 먼저 둬야 된다. 뭐 재테크 지금 한다고 100만 원 넣고 뭐 학점 학고 맞고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거든. 어차피 직장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을 최우선으로 놔야 된다. 다섯 번째 질문. 오렌지님. 초짜 주식하는 사람인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잘 보는 법을 알고 싶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는 게 좋은지. 자, 이게 그 공부를 해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공부를 쉽게 하면 머리 안 남아.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보는 법을 어디서 알려주나요? 어디서 알려주는 건 없고 자기가 봐야지. 자기가 찾아서. 알려주는 데는 없고 떠먹여주는 데 없고 자기가 찾아서 봐야 된다.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 보여주는 그런 내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그런 책들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익히고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게 어차피 틀에 박힌 문서기 때문에 한번 보는 법을 익히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 확인하는 게 좋은가 어느 선이란 게 없이 이거는 최대한 자세한 게 좋지. 어느 선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랑 어느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랑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막 모르는 게 있어갖고 새롭게 아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지. 그 정도로 봐야 된다. 큰 숫자만 본다 이런 거 안 되고. 여섯 번째 질문. 신종선님. 최근 금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수익이 미국 이란 문제로 불안감이 상승해가지고 생긴 거라서 도덕적인 문제가 조금 어떻게 될런지 그러니까 궁금하시. 이분은
궁금한 게 그거야. 내가 일한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돈을 번 것 같아서 도덕적, 그러니까 양심적인 좀 그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는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거에 고민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막 무슨 회사가 매춘, 마약, 전범, 그러니까 뭐 무슨 마루타 뭐 이런 거를 한 회사가 아니라면, 아동범죄 이런 거 한 회사가 아니라면 담배 회사도 투자하지 않았었어? 난 담배에서 당연히 투자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호품이지 뭐 담배 핀다고 막 마약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도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는 도덕적인 고민을 한 적은 없어.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도덕적 문제가 있는 기업이면 상장 자체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면 나는 다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7번째 질문 드립 개발 중님. 한 주의 시장 이슈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호황제 상관없이 레인메이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시황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시황에 대한 내 영상. 근데 나도 이런 시황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 막 시황 찍으면서 뭐 이란이 미사일 쐈다, 비상, 막 어그로 이빨 끌고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막 터지겠지. 불안을 자극하고. 뭐 시황 영상이 그래서 뜨는 건 알고 있는데 내 투자 스타일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도 시황은 물론 봐. 오늘 같은 날 이란 미사일 쏜 거 이런 거 BBC 들어가서 브레이킹 뉴스 계속 보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고, 그게 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졌으면 좀 더 사고 뭐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팔고 뭐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철학이 맞지 않는 철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찍으면 이거 진짜 막 헛소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유튜브에. 근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고 싶진 않다. 내 뭐 철학과 맞지도 않고 내 방향과 맞지도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시황을 할 때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 예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시장 이슈는 어차피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굳이 내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나는 투자 방법론이나 뭐 투자 올바른 방향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해봤습니다. 끝이야? 아침마다 노래 나와요. 딴딴, 딴딴. 그건 저작권이 있어서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